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이거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산화 환원 파트에 대해서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고, 제가 또 강의에서 해보니까 강의 이렇게 쭉쭉 넘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게 찐입니다. 알겠죠? 산화 환원 반응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찐이고, 이거 위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는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10분 넘을 것 같아. 아무튼 산화환원 반응식, 근데 좀 전에 제가 이거 수업을 이제 무한상상실에서 강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1학년 몇 반이지? 6반의 학생들이 둘이가 와가지고 보고 갔어요. 지읒 유정이라는 친구랑, 그리고 1학년 6반의 반장인 친구인데 둘이가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멀리서 와가지고 학습지 받으러 가져간다면서 왔는데 좀 그랬어요. 유정이라는 친구가 가져가. 둘이 키가 비슷하네. 더 작아요? 방금 그거 한 번 더 보여줘. 겁나 웃기네. 진짜요? 여기서 찍어요? 여기서 찍고 있어. 니네 것도 찍어야 하는데 영상에서 이야기해줄게. 1학년 6반에 누가 와가지고 영상 찍는 거 방해하고 왔다. 진짜 그 삼각인가 거기서 희진이 얘기해가지고. 나 여기서 네 이야기 하려고. 둘이 이야기할게. 그럼 얘가 새소리 냈다고 해주세요. 잠깐만. 너 이름이 뭐지? 유정이. 유정이. 네 유정이구나. 알겠어. 유정이 이야기 할게. 막 새소리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려주고, 녹음이 됐으면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만약에 녹음된 게 찾아보고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제 좀 심심할까봐 처음 시작부터 바로 제가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하면 좀, 그쵸? 어느 EBS 강의 보면 한 5분 정도는 딴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 이야기들, 여러분 이야기들 하는 건데, 아무튼 이야기해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쫑알쫑알한데요. 1학년 8반한테 저보고 그렇게 말했나? 쫑알쫑알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다른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는 분위기 거의 비슷비슷한데 1학년 8반만 분위기 약간 제주도도 아니고 약간 독도 느낌이라서 항상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에 관한 산화환원 파트에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일단 예시가 중요하거든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제가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이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얘네 둘이 한번 반응하는 거 한번 볼까요? 금속과 금속이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 다른 이제 얘가 가지고 있던 수용액 상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포함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할 애들은 얘네 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하지 않고 산화환원 반응식을 여러분들 꼭 스스로 쓸 수 있게 하려면 기초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 식이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식을 제가 먼저 한번 써볼게요. 산화 반응식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 식의 산화 반응식. 산화 반응식이란 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 반응이죠. 그러면 전자를 잃는 친구가 얘죠. 지금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를 두 개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잃었기 때문에 2 플러스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전자를 두 개를 얻게 되어서 구리가 되었죠.
석출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식을 쓸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거를 하는데 좀 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들은 위에 있는 전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이 전하와 이게 동일해야 하거든요. 2 플러스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전자가 됐겠죠. 그리고 산화 반응식이니까 얘가 처음부터 전자를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가 이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잃은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있던 상태 그대로 두고 화살표를 하고 그 다음 아연의 2 플러스 그 다음 이 전자를 빼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구리가 처음부터 전자를 잃어 있는 상태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전자가 들어가야 구리가 되는 겁니다. 전자를 얻어야 하는 거겠죠.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이거 식을 왜 쓰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제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때 화학 배웠을 때는 이거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산화 환원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두 개를 잃었죠. 그럼 여기서 산화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은 아연에 속하게 되고 화살표하고 아연이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잃은 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환원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환원 같은 경우 당연하죠. 산화가 여기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환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 반응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EH 플러스죠. EH 플러스가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나요? 그쵸? 2전자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긴 결합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더 안정하니까 이렇게 해놨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팁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는 합쳐졌을 때 서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합쳐졌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동일해야겠죠? 식을 쓸 때 이 두 개가 같은 전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전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쓰면 사실상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쓰면 사실상 틀린 거예요. 뭐 이 얘만 보면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틀린 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의 개수를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은 기존에 있는 이 식을 모를 때, 요것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이거에 대한 식을 알기 위해서 합치면 이제 산화 환원 반응식을 합치면 요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식을 유추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얘네 식을 왜 쓰냐면 얘네들을 직접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직접 더해주고 빼주어서 전체 반응식을 알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에 대한 것들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속 말이 헛나오는데 누구더라? 1학년 몇 반이지? 1학년 3반에 호성이도 손호성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되게 남자답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계속 산화원 관련해가지고 화학 공부랑 물리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되게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좋아서 볼 때마다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네요. 마음이 가네요. 그런데 뭐 사실은 뭐 다른 반장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1학년 1반의 주엽인가? 주엽이가 생각보다 많이 떠들고 좀 그래요. 반장 같지가 않아. 오히려 준하라고 있어요. 준하. 강준하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똑바르고
좀 실없는 소리를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업 잘 들어주고 있고 아마 이번에 성적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주엽이랑 뭐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석진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다들 반장들이 평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반장이 1학년 8반 반장이 한결인가? 한결인가? 1학년 8반 반장 누군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른 모든 반장들 열심히 하시고요. 반장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문과인 친구들도 1학년 5반에 땡민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좀 그 외에도 다른 친구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뭐 기말 때 시험 때 계속 강의 찍으면서도 쭝얼쭝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나 뭐 수업 집중해주는 친구들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계속 쭝얼쭝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면서 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알겠죠? 아무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은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최외곽전자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구리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준위가 있는 친구들이 두 개까지가 빠져나가는 게 좀 얘네 구리 같은 경우는 편하대요. 그냥 두 개가 전자가 나오기가 쉽다 정도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은 같은 경우도 한 개가 나오기가 좀 쉽거든요. 그 다음 게 나오기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이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워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으로 하전될 수 있고 은 같은 경우는 일가 양이온으로 하전될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산화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구리가 전자를 몇 개를 이뤄야 하나 지금 2 플러스가 됐으니까 전자를 두 개를 이뤄야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전자가 두 개가 개수가 비슷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를 모두 다 달아주면 이게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이게 푸는 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남은 거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친구예요. Na 플러스 Cl. 이 친구가 NaCl이 되는 반응이죠. 이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더했을 때 요 식이 나와야 이제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들 제가 되게 외워주셔야 하니까 이런 식들을 외워주세요. 알겠죠?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나트륨이 어떻게 됐나요? 나트륨이 이런 식, 이거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까지 쓰는 것보다 자, 나트륨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환원, 한쪽이 산화가 일어났으니까 한쪽은 무조건 환원이죠. 에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염소 같은 경우는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쵸? 분자 상태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받을 때 얘 한 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염소가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전자를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 최외곽 전자가 총 7개예요. 그러면 부족한 게 1개죠. 1개가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염소 분자가 2개래요. 염소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염소 분자 한 개가 있지만 염소 자체는 원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자가 두 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 두 개에서 전자가 개수가 똑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를 곱해주는 게 딱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걸 좀 더 공식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가 한 개예요. 따라서 이 최외곽 전자 한 개를 버리게 되면 Na 양이온이 됩니다. 일가 양이온이 돼요. 일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한 개를 빼내게 되는데 여기선 이제 염소와 나트륨이 반응을 해야 하는 반응식이기 때문에 염소에 필요한 전자만큼을 얘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2를 곱해주면 정확하게 식이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그 식을 두 개를 더해주면 2Na 플러스 Cl2 그 다음 2NaCl이 됩니다. 전자는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식을 여기에 올려주고 여기에 있는 식을 여기에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반응식입니다. 마지막 반응식이고 되게 중요한 반응식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각각 이제 1대1로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거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그네슘 있죠? 일단 2 안 쓰고 들어갈게요. 마그네슘이 이제 산소로부터 전자를 두 개를 잃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나타내져 있진 않은데 두 개를 잃게 돼요. 두 개를 잃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잃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선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O2였죠. 여기 있는 애들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해요. 앞에 있어야 하고 화살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화살표 그 다음이죠. 화살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무조건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산화 반응식이든 환원 반응식이든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해졌을 때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해요. 그래야 좀 틀리는 게 없어.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환원 반응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자를 들어가는 걸 결정해 줘야겠죠.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나요? 분자죠. 산소 분자 1개입니다. 산소 분자 1개는 산소 원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총 6개죠. 최외곽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총 산소 분자에 필요한 전자는 총 4개가 됩니다. 4개의 전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다시 쓸게요. 자, 산소가 있었죠. 근데 최외곽 전자가 2개인데 그 원자 하나당 2개가 들어가는 건데 분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2 곱하기 2 전자. 그쵸? 2개죠. 2개인데 1개당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2전자인 거예요. 그러면 총 4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O2가 완성이 되겠죠. 됐나요? O2가 아니라 2O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원자 하나당 전자가 2개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자 상태로 돼 있죠. 지금 1개죠. 원자 상태죠. 이거를 쪼개어 나누어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단위로 해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들어가야 하는 게 4전자죠. 2전자죠. 이거 2개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각각 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4가 되고요. 전자는 이건 2가 되고 요 앞에 있는 것도 2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마그네슘은 최애각 전자를 2개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Mg 플러스 전자 2개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산화 반응식이니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죠. 전자가 이렇게 부족하면 얘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O2가 처음에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자가 없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전자를 4개를 넣어줍니다. 왜냐? 산소 같은 경우는 최애각 전자가 6개예요. 6개인데 8개가 되려면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 2개가 더 필요한 건 사실 이 원자 하나당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자가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자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이건 아니에요. 해주면 4. 그리고 4전자가 필요한 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4전자가 필요한 게 되고 이 4전자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준 이유는 지금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됐죠. 산화 마그네슘 한 분자당 산소는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분자로 돼 있긴 하지만 얘가 산화로 한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을 써줄 때는 산소 하나당으로 써주고 하나당 이제 2개가 들어갔다고 했죠. 최애각 전자 6개인데 여기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적으로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2개가 들어갔죠. 2개였으니까 이거 표현해 주려면 2개가 들어갔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모 산화 반응식이 이렇다, 환원 반응식이 이렇다 외워주시면 사실은 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답이 그냥 맞아요. 그냥 이거 외워주시면 답이 그대로 맞거든요. 근데 외우기에는 좀 그래요. 이거 서술형 문제로 냈습니다. 한 개당 아마 5점 정도 될 거예요. 5점을 쉽게 받으실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외우다가 간혹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전자 개수 맞춰줘야죠. 전체적으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2, 4 되면서 결국 마지막 총체적인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더했을 때 요 식이 나오면 제가 맞는 거라고 했죠. 그런 생각하시면서 앞서서 공부했었던 것들, 내용들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수업 되게 뭐 길기도 했고 제가 짧게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2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물론 쭈글쭈글하는 시간이 5분에서 6분 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들으면서 좀 재미없더라도 뭐 쭈글쭈글하는 거 듣기 싫은 분들은 빨리빨리 넘기세요. 넘겨도 괜찮습니다. 뭐 해봐야 쭈글쭈글하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엽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엽이 뭐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제가 반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반장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나였나? 1학년 5반에 유나였나? 진짜 이과인 줄 알았어. 근데 이과가 아니더라고요. 문과더라고요. 이과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그 옆에 항상 앉는 친구가 예린이었나? 수업 집중하시고요. 알겠죠? 유나만 집중하지 말고 예린이 집중 좀 해주세요. 알겠죠?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도 영상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반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수업 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